네,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허종식 의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작년 이맘때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남현 형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들? 자, 저 사진에서 뒷모습으로 보인 젊은 어머니고요. 좌측이 남현 형제의 형입니다. 동생은 작년 1월 때 화상의 후유증으로 하늘나라의 별이 됐습니다. 지금 저 어린애는 앞에서 보면 목 주변에 상당한 흉터가 있고 팔 등에도 흉터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성장하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엄마와 단란하게 살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씩 진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부터는 또 안 좋은 겁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얼마 전에 인천시 남동구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숨졌습니다. 저걸 보시면 엄마는 77시간 동안 3일 이상 가출을 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구청의 행정복지센터, 시민단체 모두 숨져 있는데도 다 양호하게 잘 있다, 이렇게 기록했던 사건이 납니다. 저 엄마는 최근 검찰로부터 25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 구형받았을 때의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방송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시죠. 특히 7월 30일엔 과일을 지원했는데 아이와 엄마의 상태는 양호, 특이사항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아이가 숨진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보름 동안 숨겼고 관계자들은 이 기간에 집을 2차례 방문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팀장님 총에서 나갔는데 거기다 걸어놓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 그 과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먹은 거죠. 저희는 이제 애가 먹었다고 생각해서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6월 중순부터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그때마다 혼자 방치됐습니다. 아주 형식적. 자, 저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올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상담 4차례, 방문 3차례를 했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도 충분하게 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 엄마의 예박 날짜입니다. 자, 6월달, 7월달 보시면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죠. 저렇게 예박을 3차례, 3일 정도 빼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3일 뺀 나머지는 다 예박을 합니다. 자, 저거를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나 그걸 전담했던 아버정이 몰랐다. 얼마나 의지가 없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보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나가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울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 아이 상태는 불안했고 엄마가 매일 나가니까.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양호. 우리 아버지는 상담과 전화 통화를 수차례 했는데 불구하고 다 양호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숨진 지 일주일, 열흘,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 집을 찾아갔던 행정복지센터든가 등등은 다 양호.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남해형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 아동학대 부분은 체계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 구청이나 군청, 시청의 아동복지과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동권리보장 원장님 타달라고 이 자리에 오는 건 아닙니다. 아동권리보장을 해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에 협조 요청하면 딱딱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관장하는 아보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만나고 협의하고 대화해서 더 체계를 공고시켜야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 그러니까 거칠에만 쌓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사례 관리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숨졌는데, 저 엄마는 한 달에 3일밖에 안 들어오는데, 다 괜찮다 하는 나라에서 정상이 아니죠. 자,
우리 복지부도 나오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권리 보장원하고 대화를 잘 하셔서 정말 차곡차곡 따박따박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 신생학대 올 상반기에 7번입니다. 보시죠. 자, CCTV를 설치해놓고 보니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신생학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신생아로 태어나서 학대받고, 부모 잘 못 만나면 아동 때 학대받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 애가 태어나면 돈 많은 사람은 아주 비싼 산후조리원 갑니다. 1,3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가 즐비합니다. 돈 없으면 150만원짜리 가서 국가 100만원 대주고 50만원 냅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가 된다면 정말 나라가 아니죠.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뭐 정인이, 남해영재 등등 이 학대 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장님. 네. 100% 대책은 없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나가겠다. 좀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협력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아시다시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지자체와 잠깐만요. 이 산후도우미 교육도 네, 추천해서 그냥 보건소 추천한 민간교육 살짝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복지부 등 굉장히 경찰과 함께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고,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연계가 잘 되도록 저희가 합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해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후도우미 교육과 관련해서도 아직 산후도우미는 사실은 학대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또 학대를 발견해서 보고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학대 신고 의무자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면 학대 교육,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연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